자, 지금 우리가 리스트 뷰를 위한 어댑터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다가 지금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고 싱어 아이템이라고 하는 객체를 여러 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메소드들을 이제 하나씩 봐야 될 텐데, 자, 리스트 뷰는 껍데기고 이 어댑터가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화면에 보여지는 시점에 어떻게 하냐면 이 리스트 뷰에 설정된 어댑터가 있다라고 하면 먼저 물어봐요. 몇 개의 아이템이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getCoun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items.size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려주죠. 그럼 이제 리스트 뷰가 몇 개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내가 그 데이터를 좀 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몇 번째 데이터인지를 이걸로 넘겨줘요. 만약에 5개가 사이즈로 나왔으면 0, 1, 2, 3, 4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get 아이템을 호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items.get이라고 해서 포지션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니까 저렇게 해서 리턴해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get item id라고 하는 거는 id라고 하는 값이 혹시 있다면 그걸 넘겨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포지션 이렇게 그냥 넘겨줘 볼게요.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이 id를 특정하게 만들어서 그걸 리턴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이제 문제인데요. 자, getView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댑터가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하는 어댑터가 그 화면에 보여질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걸그룹을 위한 각각의 아이템의 그 데이터가 자, 이미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글자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화면에 표시하게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리턴해주는 뷰는 자, 뷰는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뷰는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거를 부분 화면으로 하나 정의를 하고 부분 화면처럼 정의하고 여기서 그걸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설정하고 리턴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화면을 한번 정의를 해볼 거예요. 자, 부분 화면을 정의하는 거. 자, 일단 XML 파일 하나와 자, 자바 소스 파일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자, RES 밑에 레이아웃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Layout, 리소스 파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XML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자, 싱어 밑줄 긋고 item.xml이라고 만들어 봅니다. 자, 그리고 OK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화면처럼 이게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전체 화면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일 그 레이아웃을 여기다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인 화면 자체는 전체 화면으로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아이템을 위한 레이아웃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왼쪽에 이미지 하나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이름과 전화번호. 자,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미지가 오른쪽에 텍스트를 자,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털로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거를 한번 구성해 보죠. 자, 여기 텍스트 탭을 눌러서 자, XML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버티컬로 되어 있죠. 오리엔테이션을 허리젠틀로 바꿔 봅니다. 그럼 가로 방향으로 되겠죠. 이 안에다가 자, 이미지 뷰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사이즈는 80dp로 아예 고정시켜 봅니다. 자, 하이트도 80dp로 고정시켜 보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소스 src라고 하는 게 이미지 뷰에 이미지를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mip map이라고 하고 슬래시 ic 런처라는 게 보이죠. 자, 이게 기본적인 안드로보의 그 이미지가 됩니다. 자, 그냥 이 이미지가 일단 디폴트로 보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텍스트 2개를 넣을 텐데 텍스트 뷰 2개를 넣을 텐데 그게 위아래로 정렬되게 하려고 하니까 리니어 레이아웃 추가를 하고요. 자, 가로 방향 매치 페런트, 세로 방향 랩 컨텐트로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을 자, 안드로이드 땡땡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주겠죠. 이거를 버티컬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텍스트 뷰를 추가를 해보자. 텍스트 뷰 넣는데 랩 컨텐트 넣어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는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라고 해서 이름이 표시될 거다. 뭐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가상으로 표시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뭐 30dp까지 아주 크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거를 자, 파란색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자, add 뭐라고 할까요? add color라고 하고 add color primary dark라고 하면 자,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id를 한번 붙여봅니다. 우리가 자, 이 레이아웃에서 자, 요 텍스트 뷰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자, 설정하거나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으면 id가 있어야 되겠죠? 자, 텍스트 뷰 이렇게 줍니다.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죠. 그 다음에 id를 텍스트 뷰 2로 바꾸고요. 자, 여기에다가는 이제 전화번호가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텍스트 사이즈는 24dp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색상은 오렌지 색상 같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컬러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API에 들어가 있는 기본 컬러 값을 쓸 겁니다. 자, 오렌지나 뭐 퍼플이나 뭐 이런 것들 쓸 수가 있겠네요. 오렌지 다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디자인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입력하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 위아래가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름과 전화번호 이렇게 있는데 자, 전화번호라고 하는 거에서 안드로이드 땡땡 자, 레이아웃 마진 탑이라고 하고 저기에 8dp 뭐 이 정도 떨어뜨려 봅니다. 자, 디자인 탭 가보면 조금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미지하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하고 좀 떼어놓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글자들이 들어가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자,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마진 left라고 하고 10dp 뭐 이렇게 주면 디자인 탭 가보면 약간 떨어지게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화면 전체가 아니고요. 요거를 우리가 자, 하나의 아이템을 위한 레이아웃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 상위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하이트가 매치 페런트죠. 이거를 랩 컨텐트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하나의 아이템을 위한 레이아웃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자, 자바 소스 파일하고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바 소스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여기 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자바 클래스 만드는데 자, 싱어 아이템 뷰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 봅니다. 자, 이 자바 소스 파일은요, 지금 싱어 아이템.xml에서 최상위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이었죠. 그래서 그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해서 만들면 우리가 레이아웃 인플레이션, 즉 메모리 객체화한 다음에 여기다 그대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자, 이거를 상속해서 만들도록 한번 해보죠. 자, 오케이 누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해서 뷰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그 다음에 Constructor 누르면 생성자가 이렇게 있죠. 뷰를 우리가 정의할 때는 디폴트 생성자가 2개라고 그랬죠. 자, 기본 생성자가 필수 생성자가 2개다 라고 보고 2개 선택하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초기화를 위한 메소드를 private void init이라고 하고 context를 파라미터로 받도록 하나 정의를 하고요. 자, 각각의 생성자에서 init이라고 하는 거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init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만든 XML 레이아웃 파일을 인플레이션 메모리 객체화해서 여기다 붙여주는 역할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상수를 넣어서 시스템 서비스를 참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context 점 해보면 get system servic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여기다가 자, context 점 layout inflator service라고 하는 상수를 전달해주면 왼쪽으로 자, layout inflator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자, 캐스팅을 layout inflator라고 하죠. 자,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미 보신 것처럼 자, 서비스라고 하는 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없는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있는데 단말이 시작됐을 때 단말에서 기본적으로 실행시켜 놓는 서비스를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죠. 그 중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게 실행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스템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타입이 이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캐스팅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inflator.infl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r.layout. 싱어 아이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XML 레이아웃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거를 this라고 해서 자,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싱어 아이템.xml에 있는 최상위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인플레이션에서 여기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s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rue라고 하면 바로 붙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 XML 레이아웃에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뷰나 이미지 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액티비티에서 했던 것처럼 find view by id로 하고 r.id.textview라고 하면 자, 여기 signal-item.xml에 우리가 넣어놓은 이 텍스트 뷰를 참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뷰, 그 다음에 텍스트 뷰로 캐스팅해서 봤습니다. 자, 두 번째 텍스트 뷰도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죠? 텍스트 뷰 2, 텍스트 뷰 2. 자, 근데 이 텍스트 뷰가 이 클래스 안에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위에 변수로 먼저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타입을 없애주면 find view by id로 찾은 텍스트 뷰를 저 변수에 할당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single item view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따 어댑터 안에서 쓸 텐데요. 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설정해 줄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single item view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에다가 우리가 메소드를 호출하면 바로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게 자, 메소드를 여기다가 정의를 해봅니다. 자, public void set name이라고 해서 자, 이름은 걸그룹의 이름은 첫 번째 텍스트 뷰에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string name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하나 전달을 받으면 텍스트 뷰에 set text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name을 거기다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set name 메소드만 호출하면 자, 거기 레이아웃에 첫 번째 텍스트 뷰에 글자가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set mobile이라고 해서요. 자, string mobile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넘어오면 text view 2.set text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mobile을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가 설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나의 아이템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뷰를 하나 정의를 한 겁니다. 부분화면처럼 정의가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사용하는 자, 정의하는 요 어댑터 안에서 get view를 자, 이걸 이용해서 뷰 객체를 만들고 리턴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내용 진행해 보겠습니다.